뒤로 가야지. 아니, 그렇잖아.
목소리가 잠깐만 핸드폰은 진동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경사노위원장님 초청 자유헌정포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선열과 고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형균 의원님, 우리 포럼의 공동대표님입니다. 변정일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송강호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이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김희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유인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김송자 차관님이 오셨습니다. 김애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유준상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조남근 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이만우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송정환 국힘당 국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본 포럼의 임원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상임대표님, 김용균 공동대표님, 변정일 공동대표님, 송광호 공동대표님, 김영숙 공동대표님, 아까 인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전 중에도 공사관 바쁘실 텐데 저희 포럼에 왕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유건전 포럼은요, 2019년 대동해서 올해 5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마다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데 오늘이 148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헌정 포럼은 뭘 지향하고 있느냐? 물으실 우리 회원님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포럼은 출발은 전직 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70, 80이 계시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뭘 앞으로 할 것이냐. 저희 토론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좀 개발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그런 명실공히 바람직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보자. 그런 과거로 지금 열심히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얼굴은 박지를 못합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식의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인사 와서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하도 저도 답답해서 지금 국가부채는 1100조를 넘고 있죠. 우선 하나만 봅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빚이 부채가 올해로 201억입니다. 201조입니다. 2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공사 하나의 빚이. 알아보면 하루에 이자가 100억씩 나가는. 이 버티겠습니까? 또 사회 쪽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사들이요, 환자를 떠나가는 쪽을 파업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또 대규모로 파업 행동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과거에 것은 의사협회회장이라는 분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자
이적판사를 향해서 홈페이지에 이 여자 제정신이야? 그러면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가 병원에 오거든, 가족들이나 병원에 오거든, 신평원 건강보건공단의 심사평가위원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의사협회장이 재판부의 향해서 좀 꼴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국회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 아주 무승판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은 지금 여야를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으면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별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으신 김문수 우리 위원장도 별 중에 하나이면서 또 이 자리에도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갈 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정진철 현주회장님도 이 나라를 밖에 비칠 별 중에 하나이고요. 별 많습니다. 김동규 의원도 없고 송강호, 김용준 뭐 다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포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철 환경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가까워 이쪽에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단히 뜻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개혁이 3대 개혁이 노동, 연금, 교육 이런데 아마 김문수 위원장이 주로 다루는 것이 노사 문제,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룰 것으로 생각해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스위스에서는 ILO 총회가 있습니다. 3일부터 14일까지. 그래서 이정식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서 참석해서 연설 바로 직전이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연설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균형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미리 결론을 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노동계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 정권은 친기업 반노동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태까지 전 정권에 의해서 너무 친노동적으로 가서 경제발전과 노동의 유연성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판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모습을 갖춰갈 수 있는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 김문수 위원장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만, 김문수 위원장 하면 박문수가 떠오릅니다. 박문수 선생은 세계적인 소명을 갖고 특출한 능력을 갖고 정의롭게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했던 의사 박문수입니다. 성은 다르지만 우리 박문수 아닌 김문수 하고 위원장께서 밝은 균형 있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재밌게 토론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의가 저쪽에서 11시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가능하게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대철 환경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종환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축사한다는 걸 모르고 왔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우리 송강호 의원님은 진천송 시 이제 우리 종친신데도 여기서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공무원 쭉 하다가 98년 이 좌편향 정권이 들었으면서 공무원을 관뒀어요. 그때 나이가 신서이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 당에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옛날 국민전신의 이해창 총재 때 혁신위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오늘 이제 회장님이 계시는 이원창 의원님하고 안흥모 장관께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책자문위원을 재건을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 제일 젊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때 정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밖에 이제 사무실 구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구가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김문수 위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테마를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중론을 보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자유훈장 포럼이 계속 발전해서 그 중요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지난 총선 때 여기 저 국회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계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때 경기도당에 가서 국책자문위원을 만들어서 활동 한 200명이 했어요. 근데 그 자세하게 이제 한 건 생략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은 무슨 뭐 이 국가를 위한다, 총선을 위한다 그러는데 활동이 굉장히 말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제가 당원을 3만 5천 명을 그때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경기도당에서 저는 한 10,000명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참 안 돼요. 뭐냐면 기본 정보 쓰라고 그러고 뭐 전화번호 뭐 은행 계좌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 당원 이걸 갖고 다니면서 위에 석줄만 쓰라고 그래요. 돈 내는 것도 없고 그냥 이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도 그런 걸 좀 생활을 하면 그래서 각 도당에 보내주면 관리를 잘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주위에 이제 제가 만나면 최근에 그걸 책 쓴 게 있는데 북한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핵불이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기본이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북한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건 이제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도 없이 유명한 분이 돼서 국회의원을 물론 3년이나 하셨고 경기지사 3년 하셨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자들 있지만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도 유력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저희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이원창 우리 회장님께서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셔서 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했더니 와서 한마디 해봐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여러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있는 우리만 뭉쳐도 나라는 잘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 일수,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이런 게 역대 정부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조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법치는 확실히 세워야 되겠다. 불법을 보고 방치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를 지난 2년 동안에 확립을 했는데 1987년 60이라고 그러고요. 6월 항쟁 또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87년도에 바로 헌법을 고치고 35년간 사실상 법치가 계속 완화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출신이지만 물태우라는 별명이죠. 전두환이 아주 강력한 법 이상의 삼성교육도 보내고 저도 그 삼성교육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감옥도 가고 그런 분인데 비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거의 뭐 그런 물태우라고 할 정도로 엄격한 법치, 박정희, 전두환 이 기간 동안 거의 그런 강력한 법을 뛰어넘는 유신을 헌법을 고쳐가면서 하는 강력한 통제적인 이런 정치가 없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불법을 하더라도 손을 안 댔습니다. 첫째, 노동자는 약자니까 법에서 봐줘야 된다. 두 번째, 노동조합은 300만 명입니다. 몰표니까 조합이 내는 사람만 300만 명이에요. 몰표니까 이거 손대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자니까 손 안 대고 몰표니까 손 안 대고 그래서 적어도 87년 이후부터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는 법이 무너지는 과정을 계속 가져왔어요. 이걸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잡은 겁니다. 지금은 역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 손실일수 자체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일본보다는 100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노사관계에 보이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자들 중에서 상위 12%, 88%는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투쟁도 할 수 없는 식당에 주방에 일하는 분, 홀에 일하는 분, 미용실에 일하는 분, 편의점에 알바, 골목에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 88%는 노조도 없고 투쟁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요분들 12%는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하는데 88%는 자기 목소리도 한번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는 시집 장가를 못 가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현대자동차 연봉 1억 2천, 뭐 기아자동차도 뭐 그것도 더 많습니다. 은행원들 다 연봉이 억대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보. 뭐 식당 아줌마들이 바보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매우 불공평합니다. 이거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죠. 이런 거 고치죠. 누가 고치냐? 바로 정치하는 분들이 고치고 국민들이 고쳐요. 의사들도 지금 하는데 의사들이 우리 사회의 최상층 거 아닙니까? 그 법칙입니까? 지금 하는 보면은 좀,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자,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안 고쳐지겠지만, 그래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동조합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노동조합비를 얼마나 내는지를 계속 파악하는 것, 세 번째는 회사 일은 안 하고 봉급 다 받으면서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라고요. 근로시간 면제자라고요. 이 사람 숫자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500명 이상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도 한 300명 이상 있어요. 법적으로는 20명 정도밖에 못 두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노조 일만 한다고 돌아다니거나 아예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는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돈은 더 받아가고 이런 사람이 수백 명이 그냥 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해서 다 자르고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정도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언론은 또 노조라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일반인도 관심이 없어요. 그 지금 정교조가 조합원이 4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정교조에서 탈퇴해서 교사들이 만든 전국 교사 노동조합 연맹, 한국노총이 있어요. 정교조는 민노총의 핵심. 정교조는 지금 탈퇴를 계속해서 지금 4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교사 노조는 지금 13만 5천 명이 넘어요. 정교조는 거의 몰락입니다. 몇 년 내로 문 닫을 거예요. 정교조 걱정 아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그 떠드는데 조용하잖아요. 건설 또뭐 폭격, 건폭이라고 해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 아니냐?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비하면 위기.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깜깜한 터널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만의 TSMC,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이 공장을 유치했어요. 2년 만에 배추밭을 구마모토 TSMC 가동해서 무거이 쏟아져요. 우리는 용인에 SK 하이닉스 한 5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가동도 안 되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삼성전자를 용인에 한다는데 전혀 지금 진도가 안 나와요. 일본은 2년 만에 해치우는 것을 우리는 5년, 6년 걸려도 못해요. 한강의 기적은 속도적이에요. 우리는 1년에 약 8% 이상, 전두환 대통령도 10% 이상 고속 성장,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세계적으로 일본보다 속도가, 성장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리안 스피드가 세계 1등이었는데 지금은 코리안 스피드가 만만디 중국보다 더 늦어요. 일본보다 늦어요. 미국보다 늦어요. 이런 발전 속도를 가지고는 미래가 어렵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많은 문제가 여기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준비해드린 여기 글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보면은 대패했다. 근데 저는 뭐 그래도 108선이니까요. 뭐 그렇게 대패는 대패지만 준비했더라면 120, 30석 이상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준비가 부족했어요. 왜? 당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었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선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선거는 선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나 선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한다고 선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김영현 변호사도 계시면 변정인 의원이 계시면 그러니까 법하고 정치하고 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안 한다 나는 나라를 똑바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법치인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인인데 그럼 당도 지금 보면 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북한에 뭐 수령을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실현하고 끊임없이 선전 공부하고 또 당과 국민이 일체화되는 그 소통과 일치 과정을 계속 가져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총선에 아주 참패를 했는데 이것이 다음 대선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지난번에 이겼으면 지금 띵까띵까 이거 뭐 눈꼬리 실에서도 다음에 대선을 또 지금 하면서 놓고 지금은 졌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하는 부분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뭐 판사도 선거제 가자 이거든요. 누구를 선출할지 난 몰라도. 국회의장, 부의장 다 운동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학교 학생운동부 출신이고 자기가 존경하는 김건태 의원님 존경한다. 뭐 지금 김건태 의원하고 저하고는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이 다닌 저 5년 선배인데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북한은 민주민주주의. 이따가 제가 북한 노동당 유학과 또 활동원칙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중국도 이거는 민주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주의는 안 된다. 자유주의 되게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는 이유가 제가 바로 그 운동권의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따가 오신다고 했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 우리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안병직 교수 지도 아래 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를 계속 공부하면서 그 방향에 입각해서 영화 정계철에 전태일 죽고 난 다음에 정계철에 들어가서 공장 생활을 제가 7년 하고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한일도 없고 연동한 사건 만드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운동권의 계급주의,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나의 그 당시에 상징 인물이었죠.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김성재 의원이 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했습니다만 자발해서 뭐 완전히 근데 우리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누구를 배격하냐? 미제국주의자, 일본 잔재, 미일 잔재와 재벌, 거기에 붙어 먹고 사는
재벌들, 대기업 이거 다 빼고 민중만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세요. 당신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물어보면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소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철수하라, 국가보험 폐지하자, 그것만큼이나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왜 자유를 붙이냐? 그냥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나는 그냥 민주주의자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민주주의를 높이 다투고 나와요.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절망은 기독교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가 죽으면서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자기가 못 박혀 죽으면서 완전히 사기꾼 같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못도 안 박혔는데 왜 죽겠다 그래요? 우리 지금 자유우파에 보면 다 죽겠다, 다 안 된다 그래서 절망이다 그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이 이 탄광이 무너져서 갇혀 있는데 절망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그 안에 지하수라도 받아 먹고 보증이라도 받아 먹고 한 사람은 살아 나오잖아요. 이 절망은 굉장히 나쁜 거죠. 죽음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면 이따가 제가 조선노동당 규약하고 이 생활원칙 여기도 절망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 윤리, 도덕 그리고 정당이든지 그 핵심이 절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도 없고 오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 가장 나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한다, 좋은 일 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너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안병직 교수님, 저 은사 선생님 모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연세가 높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이런 대한민국 필망론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죠. 저쪽으로. 오늘 뭐, 연세가 높으신데 경기도 의왕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잘 될 것이고 통일된다 이래가지고 6.25 때도 쳐내려오고요. 김무성이 똑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 된다. 그 단독 정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좌파 지식인들이 대체로 다 안 된다고. 이거 우리 안병지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면 그때는 이 대한민국은 70년대는 망할 거다. 왜? 외국이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빚내가지고 중화학 보고 간다고. 그때 빚이 많았어요. 그건 우리나라 물건 안 사줄 테니까. 다 망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80년대에도 안 망하고 안 망하고 지금 계속 잘 나가잖아요. 지금 뭐 다 망한다는 무기 요즘에는 보면 KF-21 T-50만이 아니라 4천에 카이에서 비행기도 만들죠. 우주 발사체까지 만들고 이런 왜 망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하는 분이든지 교수들이나 좌파 지식인들이 다 대한민국 망한다고 해서 안 망했잖아요. 저도 그거 망하는 줄 알고 열심히 싸워가 빨리 망하게 하려고.
아마 하더라고요. 88 올림픽도 성공해버리고. 그러다 절대 안 망한다고 했던 미래 사회였던 소비에트 러시아가 무너진 거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거 보니까 형편없어요. 들여다 보니까 뭐 형편없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절망은 절대 안 되고 대한민국은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 센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여기 대부분 국민의힘이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더 센 정치를 안 하고 뺀센 정치를 자꾸 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럽니다. 첫째,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가장 본인의 법조의 제일 후배 아니에요. 한동훈부터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를 만나고 하나가 되죠. 이준석이는 한 당의 대표를 했죠.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에 화성에서 살아났잖아요. 세석을 가졌어요. 이준석이 화성에서 살아난 거 대단한 거예요. 화성에서 당선되기 어려운데. 지만 된 게 아니라 천하람이하고 또 3명 되죠. 그것도 그 사람들은 절대 좌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 천하람이하고 저 이준석이 당은 다 좌파 정당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사파 한 적도 없어요. 그쪽 만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이, 유승민이, 김기현이 이 사람부터 만나요. 유승민이도 그 좌파라고 하기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말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좌파가 좌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승민은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학생운동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좌익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유승민이 좌익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덧셈을 해야지. 정치라면 덧셈이 기본이잖아요. 계속 빼버리면 돼요. 북한은 속성을 한다고 떼셈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뺄셈하는데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 필패 볼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하나라도 모아야 되는 거죠. 그 뭉쳐야 산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뭉치고 외연을 할 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상권분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저는 오권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오권 분리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치학 교과서 찾아보면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뭐 만들어낸 말씀이니까 정치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를 쥐고 있거든요. 행정부의 밑에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는 다 민주당입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만나면 거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지지 않아요. 그 위에는 대신에 대통령 행정부의 상층 지휘부는 국민의힘이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지금 국회에서 하지만 입법부는 보면 완전히 반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판사도 막 선거제로 하자 이런 이거 완전히 헌법에 이런 법이 없잖아요. 헌법까지 막 뒤집어버려. 이 대한민국 완전히 해책식이다. 판사를 어떻게 헌법제로 저 선거제로. 근데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막 이야기해도 제가 와서 시위한 사람 다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들어볼 때는 너무나 이 헌법의 정신에 기본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제도 있지만 임명제도 있고 시험 자격을 가지고 시험제도 있고
뭐 공직에 지출한 게 여러 가지인데 이 좌익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얼핏 하면 선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 진짜 선거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입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화영 판결이 이런 거는 꽤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판결로 봐요. 저는 의사들 보도 좋은 판결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뭐 그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좋은 판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사법은 괜찮고 입법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4부가 방송 언론입니다. KBS 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방송법을 또 바꿔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 KBS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YTN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뭐 MBC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사실상 방송 언론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시민단체인데 이 5번째 거는 저는 분석하기를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불천, 그 다음에 노사, 노동조합하고 사용자단체, 그 다음 시민단체 이렇게 제가 5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불천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천주교의 정의무현 사제단 이거는 뭐 대통령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신부가 없나. 이건 종교가 아니고 아주 사탄이죠. 그러면. 기불천, 그 다음에 노사인데 노는 여전히 반윤석열이요. 그러나 한국노총의 일각은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해상 선언노조위원장 한 7만 명인데요. 그 위원장하고 만나서 거기는 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많이 우호적이고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도 있고 그걸 자꾸 늘려나가야죠. 그래서 노는 문제, 사용자들 문제도 사용자는 환경협, 정경협이라고 하는 환경협, 상공인소,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중견기업 연합회 이렇게 한 5개가 있어요. 사용자 단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돈 내고 감옥 가고 이재용 그건 안 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심히 공무원도 말 잘 듣고 감옥 가고 안 가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부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애국 시민단체인데 옛날 새마을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재향군인회, 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에 자연보 이게 뭐 거의 지금 와야 되고 있어요. 내걸 맞죠.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오늘 같은데 뭐 국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러면 되느냐. 서로 간에 여야가 나눠 먹어야지. 지금 오늘도 저 보다가 뉴스 들어보면 계속 11개만 상임위원장 먹는 게 아니고 18개 다 먹어버리겠다. 막 그냥. 니는 굶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서슴없이 해버려요. 우리도 조용하거든. 좌파들 같은 경우 국회로 둘러싸고 지금 뭐 오늘 저녁에 촛불 시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조용하잖아요. 국회 앞에 조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좌파 혁명 이론에서는 첫째는요, 사상 통일을 하는데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습을 해요. 마르크스 책을 읽고, 레닌 책을 읽고, 공산당 선언을 읽고, 모택동 어록을 읽고, 김일성 전집을 읽고,
세계와 더불어를 읽고 학습을 하고 그 생각이 동물은 반동이야 이렇게 하는 사상투쟁이에요. 반동이라는 건 사상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상적 동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공부해본 것도 거의 없어요. 저도 별로 안 했지만 우리는 뭐 이게 자유주의가 뭔지 뭐 그 공부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입시 공부만 하지 이런 건 안 한다. 그 다음에 좌파들은 조직적 단계를 잘해요. 조직이 중요하다. 개인은 약하다. 조직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직은 비전이고 개인이 중요하고 조직은 뭐 귀찮고 지정스러워. 근데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정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KBS 하나가 나팔을 확 불어제끼면은 개그맨 김어준이 하나가 나팔을 부는데 거의 한 100만 표가 움직이더라. 예를 들면 그럼 김어준이 잘해줘야지. 네가 막 사장보다 돈 더 줘. 서울 교통공사, 서울 교통방송에 돈 왕창 줘버리죠. 그 다음 김재도에다 누구다 이 한 사람의 연예인, 개그맨, 선동가 이 값을 확 쳐주잖아요. 우파에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암만 선전선동 잘해도 이거는 중요한 줄도 모르고 뭐 고시에서 뭐 판사 뭐 이렇게 변호사 의사 이 사람들만 대단한 줄 알지 그 뭐 연예인들 이런 거는 뭐 상당히 별 볼일 없는 거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얌전한 사람들만 시험 잘 치고 이런 사람만 중요한 걸 생각하지. 그래서 별 볼일 없는데 인기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파로 많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선전선동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권력의 지렛대. 이 권력을 쥐는 거는 그게 하나의 지렛대로 바위를 움직일 때 하고 그냥 맨손에 들 때 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지렛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좌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전혀 안 되면 의원실 있고요. 시의원부터 하고 지금 구의원부터 노원구 구의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서울시장 나오고 뭐 대통령 나오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선출직 있고 밑에서 1층, 2층 탁탁탁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보면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제가 도지사 이런 건 뭐 쳐주지도 않아요. 여의도에서는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변호사, 판사 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 뭐야 김혜식 의원님 나와 계시나 교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교수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의원, 시의원 하는 사람도 그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훈련이 된 겁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 하나의 지렛대를 움직여본 것이 작은 지렛대든 큰 지렛대든 간에 그 경험이 큰 겁니다. 스피커를 써본 선도가 이것도 스피커 써보고 말하는 거하고 맨 입에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 경험 있는 사람들, 스피커 잘 쓰는 사람, 지렛대 잘 움직이는 사람 이것도 미리 뽑아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정치가 다 그래요. 밑에서부터 뭐 거버너 하다가 대통령하고 그리고 의원 하다가 대통령 이렇지. 실제로 바로 우리처럼 날아와 대통령 미국 트럼프는 그럼 한꺼번에 날아오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 사람을 키우고 뽑아쓰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전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좌익에는 이거 많이 씁니다. 레닌 혁명론을 읽어보면
의회 전술, 당시에 두마라는 러시아의 그 의회를 이용해가지고 의회라는 연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민중을 선동하느냐. 더 나아가도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하지만 의회라는 연단을 잡고 말끝 잡고 어떻게 전국적 선동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은 그걸 잘해요. 그 다음에 장내 투쟁과 장외 투쟁은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회 안에만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밖에 반드시 촛불 시위한 사람들이 국회 앞에 하고 국회를 둘러싸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박근혜 탄핵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쪼개지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또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와 장외가 다 필요한데 저는 장외 투쟁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극우라고 해요. 아예 당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완전히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저하고 같이 저 같은 사람 퍼뜨려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외에 투쟁하는 사람은 사거리 목살을 시키고 그러나 위험하고 퍼뜨려지는 사람. 이거는 절대 그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권력을 장악할 수도 없습니다. 장외와 장내가 잘 결합하고 잘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한쪽만 가지고는 전쟁에 포병만 가지고 전쟁을 못 이기고 보병만 가지고도 못 이기고 베트콩처럼 민간에 있는 이런 인민군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속임수도 필요합니다. 위장전술에서 이 병법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만 좌파들은 이 소자병법보다 병법을 많이 읽어요. 그 우파에나 병법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병법을 공부를 안 해요. 소자병법 읽어보시고 얼마나 다양한 전략전술이 나옵니다. 근데 좌파의 제가 오늘 나눠드린 조선노동당 좌파의 그 규약이나 활동지식 영화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전략 전술을 적절하게 잘 구사할 줄 아는 이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다고 국가를 유지하거나 권력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같이 이제 밖에서 떠들고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면 너는 막 완전히 그냥 터뜨리시니까 근처에 나타나지를 말아요. 그 다음에 합법, 비합법, 반합법 이런 말도 좌파들은 많이 해요. 합법, 그건 아실 겁니다. 비합법, 불법도 아실 겁니다. 반합법은 뭐예요? 애매한 이런 것도 잘 이용해요. 교묘하게 합법, 비합법, 반합법. 이것도 잘 이용할 줄 알아요. 굉장히 그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 전술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전국 마트 노조라고 바로 이 주사파 출신 학생운동하는 사람이 그 위원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양경수라는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도 학생운동 출신이에요. 경기도 동부 용인외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장에 기아자동차 같은 데 하청 노조에 들어가요. 마트 노조에 들어가요. 학교 비정규직인데요. 이거는 식당, 학교 식당 같은 조리사. 이 학교 식당에 취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6년, 7년, 8년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옆에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씩 전부 보습해가지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전주의 보궐선거에서 된 강성이라는 진보당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 이 사람도
전주에 있는 현대차 상용 트럭 만드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몇 년간 있으면서 거기서 어디가 거기 위원장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 양경수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기아자동차 하청노조에서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던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대중속 깊이 들어가서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직을 해가지고 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쟁 경험이 학생운동의 투쟁 경험, 노동운동, 반정부 투쟁, 반미, 반일, 민족주의 투쟁, 반재벌, 반기업 투쟁, 이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 이하경이라는 분 아시죠?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됐어요. 그분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해성대에 최고 주동자입니다. 지금 뭐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1979년에 그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 갔는데 칼대고 동학원서 지원서 회장 집에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러고 녹음 보고 경찰한테 잡혀가 감옥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국회 부의장인데 이건 뭐 암만 그 지역에서 공부거든요. 공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 다 뽑아주려고 4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자기는 말이지. 그때 뭐 박정희 유신에 반대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자금 모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렇고 나는 자기가 안 찌르고 딴 사람 찌르는데 찌른 사람 도망가버리고 내가 뭐 잡혔다 이런 식인데 그래가 뭐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받아먹고 전국회 부의장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네이버에 처음은 다 나와 있어요.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원창 우리 의원이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이제 윤석열 됐으니까 막 자유헌정 포럼도 막 해산해버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되겠나?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대통령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미국도 보십시오. 미국도 제한군 이래부터 저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그 밑에 타운홀 미팅이나 밑에 조직한 데까지 쫙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국회의원들도 미국 국회의원은 선거를 2년에 한 번 하잖아요.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모금하고 대화하고 민원 들어주고 이거 계속 해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지만 미국 가면 열심히 해요. 2년마다 한 번 선거니까 이건 뭐 쉬는 해가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 힘들어요. 선거가 2배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정 안 되면 댓글 달기를 한다든지 집회에 참석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연초일날 태극기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안 달아요. 태극기 하나 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파트 보면 태극기 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다 안 된다 소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무도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교육과 이 사상 이념적으로 너무 무장이 안 되죠. 그런 거 들을 기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TV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노래방, 먹방, 개그방, 여행방 그것밖에 없습니다. TV 조사도 똑같아요. 왜 이러냐? 시청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끈끈합니다. 또 핏줄보다도 더 강한 동지적인 그런 체험을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 안명지 교수님 지금 댁도 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운동권 같이 저를 지도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끈끈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그래 끈끈하냐? 어느 정도로 지금 척두천명이 하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참고가 되라고 여기 조선노동당 규약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건 인터넷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근로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갖고 그들 가운데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선전투사들로 조직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근로인민 대중의 대중적 당이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조선노동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정치조직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도적 정치조직, 혁명의 참목,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소름이 쫓기실 거예요. 철저하게 구석구석이 계속 그 사상적 시험을 합니다. 저 굶어 죽는데도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동은 여기 남한의 좌파 운동권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김영환이라고 아실 거예요. 김영환이는 서울국대장님이 모셔온 건 안 하고 이거 주사파 방송 듣고 그거 글 써가지고 강책 서신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학생운동부를 완전히 주사파로 뒤집어 엎은 사람 아닙니까? 그 북한에 또 가보니까 김일성이를 두 번 만났는데 저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금음날 어두운 날에 해주로 가가 해주에서 평양을 가서 김일성이 두 번 만나 자기가 궁금해하는 주체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다 하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하나도 모르네. 완전 강토리.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드린 거 읽어보시면 계속 그 주체사상을 학습하라고 나오거든요. 김일성이 학습도 하나도 안 하고 장시간을 모사하고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사기다. 그리고 전향을 했어요. 갔다 온 다음에 이거 아니다. 자기가 하는 민혁당, 혁명당, 민주혁명당 해산해버리고 자기도 전향해버리고 국정을 나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거는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 안명지 교수님을 또 찾아가서 아마 안 교수님 지도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그 거짓 공화국이죠. 거짓말 투성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제가 드린 노동당 규약 이 사람들은 헌법 위에 당 규약이 있거든요. 헌법 위에 국무총리 위에 당 위원장이고요. 중국 공산당은 베트남 똑같아요. 공산당은 다 똑같잖아요. 당이 최고 상승이고 당이 군대도 당이 지휘하고요. 정부 국방부가 지휘하는 게 아니고 당이 지휘하는 거죠. 모든 정부 조직을 당이 지휘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국민의힘에 상당한 지도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옛날 운동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운동하다가 감옥 간 사람은 학생운동 속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제 말씀은 우리 이원장 회장님과 여러 선배들 어떻게 해요? 절망의 말씀을 어른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살고 얼마나 사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저는 늘 주변에다가 나는 17살이다. I'm 17. 나 17살이다. 내 가슴은 아직 17살. 청춘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많으니까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그 의욕과 할 일을 가지고 작든 크든 할 수 있는 거 하고 서로 모이고 뭉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귀를 같이 합의해서 실천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박 교수 이런 식이라도 하든지 그거 안 되면 댓글이라도 달든지 글을 쓰든지 오늘 이런 모임 자유운동 포럼에서 이런 모임 한다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게 오늘 국회의원총회 하는 것보다 이게 덜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해석은 아니야.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망한다. 이건 일종의 악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지도자가 듣거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건물 중에 건물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희망 가지고 한번 해야 된다 보고 제가 이거 그렇지만 한번 구호를 외칠 테니까 같이 한번 제목을 붉은 지고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좀,